야3당이 국회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당은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민주당이 국면 전환용 정치쇼라고 규탄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비밀금고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가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기재부에선 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오늘 검찰이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또다시 야당과 대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속도내는 검찰 수사와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가 불발되면서 시대 전환을 제외한 야 3당 의원 181명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강행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수습 상황과 지원 대책을 점검한 국민의힘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과 소방 일선의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야 3당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공조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겁니다. 사건은 정권에 유리하게 축소되고 있고 진실은 거짓말로 은폐되고 있고 증거는 조금씩 폐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정조사가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고 말했고 대통령실도 슬픔을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며 국정조사에 반대했습니다. 야당 중 유일하게 반대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국정조사가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내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데 민주당 측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24일까지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기다려보고 안 되면 그날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범위에 관련 지자체와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 그리고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까지 포함돼 있어 국민의힘과의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각각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태원 사고 조사와 안전대책 특위를 꾸린 국민의힘은 처음으로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파출소에 이어 오늘은 용산 소방서를 방문해 사고 일선에서 분투했던 소방대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거나 꼬리 자르기식으로 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유족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과 영정을 공개해 애도하자고 주장했는데 당내에서 희생자 공개 문자 논란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사실상 공식 입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오늘 민주당사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정치 탄압쇼라고 맹비난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비밀금고를 만들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까지 향하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에게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회 본청과 민주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탄압쇼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당사의 정 실장 사무실이나 컴퓨터도 없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태원 참사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의도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입증되지 않은 혐의 사실을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일념 아래 반헌법적 범죄도 서슴지 않는 질 나쁜 정치 행위입니다. 더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비밀 금고를 만들고자 했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 원대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정 실장도 뇌물 혐의가 포착됐다는 겁니다. 대장동 저수지에 빌부터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이용해 정치인 이재명의 비밀 금고를 만들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막는 데 대해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검찰의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책임과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공방을 벌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이어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펼친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는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의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156명의 생명이 희생당했는데 또 어저께 아무도 재난관리부 책임자들이 아무도 책임질 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용산소 소방서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사태 수습 방안에 주력하면서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회복 지원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찾아가는 심리 상담 서비스와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는지, 얼마나 전문가가 가서 하는지, 그리고 그 만족도, 효과는 어떤지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을 놓고는 여야가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후속 비용까지 1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1조 800억이 들어간다. 국방부는 최소한 5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후속 비용이 더 크고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방부 통합 재배치와 경호부대 이전, 삼청동 외교부 공간시설 개선 비용 등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국가 재정을 제일 정확히 보는 기재부에서 한번 판단을 해달라. 그래서 기재위에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517억이라는 거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 회의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기재위 내 조세 1소위와 경제재정 2소위, 예결소위 등 안건심의를 위한 3개 소위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상정에만 그친 겁니다. 조세 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또 경제재정 소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또 예결산 기금 소위원회는 먼저 민주당이 1년 맡은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당이 일소위와 예결 소위를 갖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마치 금고 옥조의 법률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야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심사할 조세 1소위와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다룬 예결소위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박대출 위원장은 여야의 간사간 협의를 주문하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의 정상화를 위해 소위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국을 공식 방문해 국회를 찾은 푸한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 의장과 회담을 펼쳤습니다.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의장은 의회 차원의 관계 발전과 아세안 다자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통 의장대 사열과 함께 국회를 방문한 푸한 인도네시아 하원 의장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하원 의장 방한은 2006년 아gung laksono 당시 의장 방문 이후 16년 만입니다. 50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양국 의장은 내년 한인리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의회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긴밀한 관계라고 강조하며 양국 관계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했습니다. 더욱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만 한국 국회 방문을 계기로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이 더 잘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로 시작한 푸한 의장도 복잡해진 글로벌 과제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양국 의회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Saya berharap Indonesia dan Republik Korea terus memperkuat kerjasama di berbagai bidang, terutama dalam menghadapi berbagai tantangan global terkait perdamaian, tingginya inflasi, tingginya harga energi dan pangan, perubahan iklim, serta bagaimana mengatasi pandemi dan lain-lain. 특히 양국이 중요한 의회 협력 파트너로서 아세안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거의 모든 중요한 국제회의에서 협력체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좋은 파트너로서 일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국이 국제무대에서 의회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양국 의장은 두 나라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KF-21 사업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KF-21 공동개발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에 대해 하원에 관심을 당부했고 푸한 의장은 내년 관련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추진 중인 40조 원 규모의 신수도 건설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희망했는데 푸한 의장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1대 후반기 국회 출범 4개월 만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위는 윤리특위위원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씩 동수로 구성해 2024년 5월 29일까지 특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교섭 단체인 정의당은 윤리특위위원 배제에 반발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해당 제도는 여당의 1호 공약이라며 정기국회 내 야당과 합의해 중소기업인들에게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화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턱밑까지 올라왔는데요. 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데 이어서 오늘은 또 다른 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정 실장은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이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했을 경우, 그리고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볼 때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네. 정진상 실장 이 대장동과 위례개발 사업 당시에 이제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정책실장을 지냈거든요. 검찰은 이 정 실장이 당시 자신의 지위에서 알게 된 이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흘리고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로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 정 실장이 1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네, 오늘 검찰이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곳은 이제 3곳이었습니다. 이제 네. 정 실장의 자택하고요. 이 민주당사에 있는 대표 비서실 그리고 이 정 실장의 근무지인 국회 본청에 있는 당대표 정무조정실입니다. 정 실장의 자택의 경우에는 이 오전부터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지만요. 이 민주당사는 지난번에 이제 민주연구원 이 압수수색 당시처럼 이번에도 이제 검찰의 진입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사는 당사 셔터를 내리고 한동안 이제 검찰과 대치를 이어가다가 이 당 변호사 입회하에 검찰이 들어갔는데요. 이제 3시간가량 머문 검찰, 이 정 실장의 사용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청의 이 당대표 정무조정실은 현재까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택, 민주당사 그리고 이제 국회 본청이 압수수색 장소였는데 본청을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거였나요?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압수수색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회 경내를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 입법부 수장인 이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김진표 의장이 이 국회 본청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미 제출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며 이 검찰에 사실상 압수수색 불가 방침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압수수색이 하지 못했다라고 하긴 그렇고요. 네. 현재까지도 검찰은 이제 국회 경내에서 대기를 하면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본청 압수수색에 들어간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야권이 오늘 예고했던 대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이 기본소득당이 공동으로 오늘 오후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는데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선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이 야권 단독으로라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시작으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국정조사 시행을 위한 계획서 처리까지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야당끼리 먼저 추진을 하고 여당 동참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제 이태원 참사 조사 범위와 또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이런 조사 방식이 담겼는데요. 구체적으로 이태원 참사의 이 직간접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을 하고요. 또 참사 발생 전후 이 서울시와 용산구, 경찰청과 행안부, 복지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까지 이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을 규명을 하고요. 희생자와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과 이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 등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방식은 국회 의석 비율대로 위원 1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네, 야권의 이태원 국정조사 요구 압박에 여당의 입장도 셈법이 상당히 복잡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제 여당만의 힘으로 이런 국정조사를 사실상 막긴 어렵습니다. 이 본회의에서는 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이 출석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국회 과반 이상인 이 169석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국정조사에 참여해 야당 공세에 대처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여론 향배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면 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되고 이 정쟁의 단초가 된다며 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요.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 압박 속에 향후 이 국민의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박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11월 9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웃기고 있는입니다. 요즘같이 웃은 일이 없을 때 그것도 다름 아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을 지적하던 도중에 대체 뭐가 그리 웃겼던 걸까요? 먼저 어제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로 가보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입니까? 위원장님, 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서 퇴장시켜 주십시오. 해석하신 분 중에서 이걸 쓰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쓰신 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누가 쓰신 겁니까? 강승규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안에 적은 거를 혹시나 이렇게 국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질까 봐 우려돼서 제가 지웠습니다. 강덕구 의원님. 사적으로 둘이 나눈 대화에 제 메모지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혹시 사적 대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엄중한 국감장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감장에서 대통령실의 두 수석이 사적으로 나눌 대화가 과연 뭐가 있었을까요?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당한 두 수석을 향해서 민주당은 지금이 웃을 때냐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꽃다운 생명들이 명백한 정부의 과오로 생명을 잃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이 장이 웃겨 보입니까? 이게 사과로 끝날 일입니까?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체 이 정부 인사들 무엇이 그렇게 웃깁니까? 책임지기는커녕 자기들끼리 웃을 때입니까?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민주당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두 수석을 즉시 파면하라면서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급기야 웃기고 있네라는 두 수석의 마음이 대통령의 속내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야당 국회의원을 향해서 이 새끼들이라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고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데 그 밑에 대통령실의 수석들도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 전 최고위원, 들킨 게 잘못이라면서 국회에서 항상 벌어지는 정설과도 같은 일이라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 과연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이 날지 민주당의 요구대로 실질적인 책임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견사구팽입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를 정부에 반환한 것을 두고 파양 논란부터 심지어 견사구팽이란 말까지 나오면서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오죽하면 개 3마리도 책임 못 지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겼었냐 이런 한탄이 있습니다. 선물 받은 풍산개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견사구팽시킨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실장님, 풍산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료값이 아깝다고 반환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얼버무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안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제가 언제 그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 자, 그런데 이번 풍산개 논란에 오랜만에 소환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조국 전 법무장관. 무슨 일인가 했더니 다름 아닌 5년 전 올린 이 트윗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취임 당시 선물 받은 진돗개를 청와대에 두고 나온 걸 두고 실제 애견인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을 했던 건데요. 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의 진단대로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도 애견인이 아님이 분명하다면서 조국 전 장관의 5년 전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김기현 의원 역시도 몇 년간 키워온 강아지를 떠나보낸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필요가 없어지면 바로 내쳐버리는 좌파의 냉혈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평소 동물 애호가로 알려진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탁현민 전 비서관은 연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공과 사를 구별하라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현재 고미와 송강이는 위탁기간 결정 전까지 대구에 위치한 동물병원에 머물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새로 이사한 한남동 관저에서 맡아 기르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데 누구보다 반려동물의 진심으로 알려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죠. 자, 구미와 송강이 새로운 퍼스독이 되어서 제2의 견생 역전을 이룰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여야의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양측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어제는 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세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국회 본청은 압수수색을 못 들어간 걸로 조금 전까지 전해졌었는데 방금 들어온 그 소식에 의하면 압수수색에 시작된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 정 실장 혐의에 대해서 1억 4천만 원의 뇌물수수라고 이제 특정을 했는데 민주당은 정치쇼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검찰과 야당 간의 전운이 아주 고조되고 있는 그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런 순서로 갈 거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이제 어제가 김용 부원장의 구속 만료일이니까 만기일이니까 뭐 당연히 구속 기소할 거로 생각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신속하게 그리고 이렇게 거침없이 오늘 압수수색 영장도 세 군데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사무실, 당에 있는 사무실. 네. 그 뭐 자택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자택은 전에도 한번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신속하고 거침없이 한다는 것은 이제 예상을 조금 벗어난 것이기는 해요. 근데 뭐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제 1억 4천만 원이라는 게 특정이 돼 있고요. 이제 1억 4천만 원은 입증을 했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일단 압색 영장에 있는 것은 공소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원래 혐의는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건데 현재까지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억 4천만 원이다라는 게 이제 오늘 확인된 건데 하여튼 거침이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뭐 이태원 참사하고도 전혀 관계없고 국회 일정하고도 관계없고 여야 관계하고도 관계없고 거침없이 하이킥식으로 지금 가는 건데 하여튼 짐작했던 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교과서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야 관계, 특히 예산 관련 뭐 국회 일정, 그게 11월, 12월까지 진행이 될 텐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개의치 않고 그냥 쭉 직진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서 뭐 하여튼 앞으로 여야 관계 어디까지 나빠질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측근이라면 적어도 김용이나 뭐 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그 최측근인 두 사람이 아주 위기에 빠졌죠. 김용 부원장은 이미 이제 구속 기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진상 정책 정무실장이죠 지금은요. 이 정무실장마저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데 결국은 정해진 수순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 영장 이거는 뭐 이제 검찰이 청구를 하면은 법원이 발부하는 거니까요. 네. 그 정해진 그 법규에 따라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생각을 하고 결국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수사 선상에 이제 올랐고, 그다음에 한 사람은 구속 기소가 됐고,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도 여러 가지 혐의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뇌물수수죄,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로 이렇게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이미 뭐 성남 FC 그 후원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의 명을 받았는지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주 깊숙이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할 때 그때 통화를 했던 그 사람이 정진상 또 정무실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휴대폰을 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유동규 본부장의 말대로 유동규 본부장한테 휴대폰을 버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면 그건 또 이제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혐의를 지금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의 가장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문제는 이런 사람 이 두 사람의 여러 가지 혐의, 불법 혐의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가 이제 수사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가 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인데 이걸 민주당에서 정치쇼다. 글쎄요, 이게 왜 정치쇼일까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는 정치쇼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진실이 밝혀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자, 이제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요. 김용 부원장 공소장이 약 20쪽 분량인데요. 여기 이재명 대표 이름이 무려 10차례나 언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범으로 규정이 되진 않았는데 왜 이거 공범 적시를 하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수사가 더 진전이 돼야 될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범이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 형법적으로는 더 이제 세분화돼 있죠. 공동 정범이냐 아니면 뭐 교사범이냐 방조범이냐 이렇게 이제 나뉘어질 텐데 그것은 지금 유동규 등 많은 사람들의 진술에 지금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진술 또 그런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더 확보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결국은 정진상, 김용, 과외 또 이제 뭐 유동규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돼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대선 자금이고 김용의 경우에는 또 정진상의 경우에는 이제 뇌물 수수 의혹이지만은 이런 것이 과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수사가 얼만큼 더 속도를 낼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서 그리고 또 이제 김용의 공소장 단계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내놓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검찰이 갖고 있는 히든 카드 뭐 이것을 드러내놓고 싶지는 않다는 의도를 뭐 분명하게 이제 읽을 수가 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자제 내지는 그리고 자극을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20쪽 분량에서 10차례나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은 사실상 공범 내지는 종범이건 뭐 하여튼 그 주범이건 법적 지위는 잘 모르지만 뭔가 한데 연계돼 있다는 느낌은 주되 공범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가이드라인 비슷한 게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말씀에 덧붙여서 왜 이걸 민주당 쪽에서 정치쇼라고 반발을 하느냐면은 오늘 집과 당사와 국회 사무실 세 군데를 압수수색했잖아요. 근데 뭐 집은 변론으로 치고 국회 사무실이나 당사에 특별히 이번 사건에 관련된 이게 지금 오래전의 사건이거든요. 사안이. 네. 증거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김용 때 보면은 김용은 막 부원장으로 발령을 받고 회의에 한 2번 내지 3번 온 것 정도가 다인데 8시간 대치를 하고 그 다음 날 와가지고 또 대치를 4시간 하고 그래서 들어가거든요. 그 대치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검찰로서는 본안 수사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하루 종일 대치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대치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검찰의 수사에서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김용과 정진상을 당직자로 기용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됨으로써 대표는 물론이고 당직자가 측근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민주당 전체가 범죄와 연관이 돼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검찰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압수수색 영장을 김용에 의해서 정진상도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오랜 시간 동안 했다는 것이 그런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사실 같은 얘기인데 약간 각도는 다릅니다. 결국은 정진상을 그 최측근을 당대표의 정무실장이 앉혔고 그다음에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안침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의 결정이란 말이죠. 네. 그럼 이재명 당대표가 왜 그렇게 앉혔을까? 결국은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두 사람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결국 민주당에 대한 수사라는 그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저는 이 근저에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전략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최측근들을 당직을 주무로 해가지고 검찰이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 자체는 결국 민주당에 대한 공격, 결국은 이제 여야 관계, 여야 어떤 그 정쟁이라고 하는 그리고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만들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을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안이지만 이게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 보느냐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그런 상승 효과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정치쇼다,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다, 여야 협치가 없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이재명 대표가 만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제 턱밑까지 온 듯한 그런 느낌이고 기사들도 이 표현을 오늘 이제 많이 일제히 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 함구를 했습니다. 다만 김용 부원장은 이제 격앙된 그런 입장문을 내놨고 정진상 실장은 여전히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전개될 재판 상황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두 사람이 받고 있는 건 한 사람은 정치자금, 한 사람은 뇌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두 혐의가 다 현금을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증거가 어디까지 있느냐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돈을 주고받는 그 현장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을 거고 그 주변 정황에 특히 디테일한 정황,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 뭐 시간과 장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 디테일을 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싸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니다, 기다를 가지고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오고 갈 텐데 결국은 재판부의 설득력을 누가 더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정치자금의 경우에는 용도를 검찰이 어느 정도라도 뭐 이론 한 장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라도 용도를 검찰이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아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다면 어디까지 알았느냐. 이것을 아마 입증하는 일 또는 정황을 알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검찰이 얼마나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이걸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증거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인지한 상황에 대한 그 정황을 얼마나 그 증거로 확보할 수 있느냐 관건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이 정치 자금과 관련돼서는 물론 아마 제가 보기에 김용이든지 아니면 이제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는 쉽게 입을 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유동규, 그다음에 뭐 남욱, 뭐 정민용 이런 다른 또 측근들, 그러니까 돈을 만들고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금 입이 열렸기 때문에 네.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선거 자금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선거 자금의 그 출처와 용도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치 자금, 선거 자금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것을 담당하는 나중에 또 어떤 회계 책임자라든지 선거 사무장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범법에 연루가 돼 있다면은 당연히 후보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알든 모르든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좀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입을 여느냐에 결국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도 달려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측근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하지만 전날 논란이 됐던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론에 선뜻 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좀 뜻밖이었습니다.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습니까? 네, 분명히 민주당은 어제까지만 해도 그 당 내 논의는 상상할 수도 없다면서 강하게 선을 그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이거 의도가 뭘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여러 의도가 있을 수 있고 전략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결국 그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 이런 거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이태원 그 참사를 좀 더 뭐라 그럴까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좀 탈피하기 위한 그런 걸로 좀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리고 유가족이 반대하지 않는 한 뭐 이름과 이런 거를 숨길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그것도 굉장히 지금 무언칙하고 그런 언급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희생자들이 그러면은 모두 다 공개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원하는 사람만 그러면 공개를 하는 건지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깊은 고려 없이 그냥 툭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길어질 그런 이슈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참 염려를 합니다. 진실 규명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책임자 처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재발 방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정치권에서 뭐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하자 말자 이런 거 가지고 저는 지금 당장은 그게 그렇게 급한 현안일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당대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정쟁으로만 그냥 가지 않겠나 좀 염려가 좀 되네요. 네, 국민의힘도 폐륜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대목은요. 이게 여야가 이렇게 당대당으로 해서 뭐 치고받고 하는 이런 사안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인 출신으로서 국내외 여러 가지 참사를 보면은요. 희생자들이 많고 적고 간에 뭐 많으면은 몇천 명도 되죠. 제가 9.11 때도 그때 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언론은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론이요. 전부 다 그 숫자의 다과를 막론하고 100% 보도합니다. 사람의 이름, 나이, 직업까지 합니다. 지금 우리 경우에 20대 몇 명, 30대 몇 명, 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밖에는 안 돼 있거든요. 전부 지금 익명성에 숨어 있거든요. 네. 이건 여야가 정쟁할 일이 아니고요. 언론이 그냥 당연히 보도하는 겁니다. 다만 가령 특정한 희생자의 부모나 누구 아들이 우리 아들을 딸은 빼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이 땡땡 김땡땡으로 물론 갈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지금 150명이 넘는 희생자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지금 200명 정도에 육박하는 부상자들이 있는 대형 참사입니다. 이 정도 참사면은 진상 규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 희생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나 야나 정쟁을 여기서 멈추고 언론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이건 보도해야 됩니다. 이걸 보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인 거고 전 세계에서 이런 대형 참사를
희생자 이름 없이 희생자 이래가지고 조문을 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하니까 지금 이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해외 언론들이 희생자 명단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또 미국 교포, 미국 이민자들 부인 모임인 미시 USA라는 사이트가 하나하나 지금 그 국내외 희생자들의 이름과 나이와 직업을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언론의 문제고요. 이건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이것은 언론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손을 떼는 게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정부 책임론을 그 연일 강조하고 있는 그 민주당인데요. 대통령실까지 이제 대상을 포함을 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여권 압박에 나섰는데 여권은 이제 동의할 생각이 이제 없다는 입장이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을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동의할 생각이 없다는 게 이제 여당의 다시 한번 확인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당이 단독 처리 가능성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 재적 의원, 그 출석 의원 과반 또 이제 재적 의원 과반만 있으면 단독 처리가 이제 가능한 법적인 그런 상황인데 단독 처리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국정조사로 만약 정말 갔을 경우 이 전국이 이 어떤 식으로 흐를지 여당에서는 무위론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정조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수사는 수사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죠. 그리고 이게 수사로만 이 참사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고요. 네. 국정조사 저는 해야 되고요. 진상규명도 단기 증상규명과 장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당장의 국정조사를 지금 이렇게 여야가 대치를 하면서 여당이 반대를 하면은요. 여당이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저도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국정조사에 참여도 해봤고 옆에서 지켜도 보고 그랬는데요. 국정조사를 그게 여든 야든 한 당이 막강한 당이 협조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매뉴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뉴얼이 길어요. 이 재적 의원, 뭐 출석 의원 뭐 이걸로만은 아니 일단은 성립이... 위원을 선임을 안 하면은요. 네. 위원 선임 안 하고 반쪽으로 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제대로 되기가 어렵죠. 그럼 이제 증인 채택도 어렵고 기관 증인들도 또 뭐 이 여야의 위원들이 다 없는 상태에서는 증언할 수 없다느니 뭐 이렇게 나오면요. 네. 국정조사를 헛바퀴 돌리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 여론이 결정을 하는 건데요. 국민 여론과 언론들이 아니 이런 참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헛바퀴 돌리는 것이 과연 공당으로서 맞는 일이냐라는 여론이 생기죠. 아니면 반대로 이런 국정조사 뭐가 필요하냐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상황에 따라 조금씩 좌우가 될 텐데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수사는 수사고 장기적인 진상규명은 또 진상규명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무조건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해야 되는데 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네. 예, 제가 볼 때는 뭐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진상이 제대로 확실하게 빨리 밝혀지는 게 중요하다. 아마 모든 국민들 또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한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수사가 지금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동시적으로 만약에 국회에서 국정조사까지 함께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게 솔직히 도움이 얼만큼 될까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제출 요구권 이런 거는 국회에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그건 이제 국회에서 하니까 수사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라면은 상당히 호통치고 소리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다음에 이제 뭐 소방 경찰 관계자들에게 국회에서 소리칠 일 외에 또 있을까 말이죠.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오히려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게 인멸되거나 이르기 전에 수사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완전히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여야 관계에서 더더군다나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재명 당대표 또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 이것도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이제 정쟁 여야 간의 아주 첨예한 갈등과 정말 그 투쟁식에 그렇게 간다면은 국정조사마저도 상당히 좀 공전되거나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지 않겠나.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고 그것에 여러 가지 미흡함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때는 정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저는 다 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좀 하죠.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측근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이어지는 여야 강대강 대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는 흐린 가운데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여전히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좀 더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체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